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데 어떤 그 대회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루마니아의 부큐레스트에서 열리는 아. 2년마다 열리는 거죠. 2년마다요. 루마니아 출신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래요. 제오르제 에네스쿠를 기리고자 1958년에 만들어진 음악 경연입니다. 여기서 이제 5월에 한재민 군이 16살 나이로 우승하면서 역사상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신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재민 군 나이는 보통 지금 사실은 주니어 대회에 좀 출전을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좀 성인 대회인데 여기를 출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콩쿠르에서 뭐 입상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그럼 본인이 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차 예선이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 예선이. 네. 내봤어요. 네. 그래서 전혀 기대 안 하고 그냥 비디오 예선만 그냥 냈는데 This is my recording for the UNESCO competition cello section first round, and I'll perform Popper Etude number 20 and cello concerto, Haydn cello concerto number 1, C major with my cadenza, and Schumann Adagio Allegro. Thank you. 접수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 얼마? 100유로가 접수비가 있는데 100유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아빠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될 것 같냐고.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될 거야. 그냥 내본 거야 했더니 10만 원 날렸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시면서 100유로 날렸네 이거. 아니 그러실 수 있죠. 뭐. 네, 그런데 그냥 진짜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네, 내봤다니. 정말 야. 아니 이게 그 결승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루마니아 분은 저랑 12살 차이가 났고 독일 분은 저랑 10살 차이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뭔가 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저는 어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담감이 훨씬 줄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 그 결선 때 마지막 순서였다고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어땠습니까? 이렇게 또 결선 앞에 두 분을 보는데. 사실 원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콩쿠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 그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네, 근데 진짜 저는 긴장감이 없었어서 그 뒤에서 그냥 연주를 보고 있었거든요. 뭔가 마지막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마지막 순서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내가 목표했던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제 3명 올라갔으니까 못해도 3등이다. 이게 또 이게- 그러니까 막상 결승에 올라서 야 이제 나 이거 나 우승해야 되겠다. 나 마음 먹었어 내가. 그러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마음이 편하니까 연주가 아주. 네, 맞아요. 공연 영상이 지금 일주일 만에 1000만 뷰가 넘었다고 그래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어떻게 이렇게 참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에서 이제 이탈리아 초청을 통해 이제 이탈리아 순회 공연을 했는데 이제 그 순회 공연 할 때 이탈리아 가텔런트 제작사들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탈리아 가텔런트 이제 나와달라고 출연 요청을 받아서 나갔는데 이 영상을 이제 또 아메리카 가텔런트에서 봐가지고 저에게 또 출연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그 시범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네. 연락이 또 이렇게 그쪽에서 왔군요. 네네. 그때도 이제 1라운드에서 저희가 이제 골든 버저를 받아서 바로 결승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네, 못 갔구나. 못 갔습니다. 그 결승 무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진 못했습니다만 아가텔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잖아요. 어떠셨어요? 이 미국 내에서는 정말 큰 오디션 맞아요.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꿈의 무대들이었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사실 그 무대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일 수 있겠지만 거기서 또 골든 버저를 아, 받음으로써 대단한 어떻게 거죠. 보면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This is not about fighting. It's about courage. It's about confidence and respect. And I respect what you guys did out here today like no one else. And you know, you were not able to make it to the Olympics and get a gold medal. But I a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golden right now. 사실 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태권도라는 걸 또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이제 홍보를 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무대에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그런 게 터지고 벅찬 감동이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현장에서 아까 봤습니다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이 소리와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막 지압이 뭐 그리고 막 음악이 막 와 이게 막 3이 세 박자가 딱 맞아. 좀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그 유튜브 영상상으로는 조금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 여자끼리 하는 파트를 보고 좀 감명이 깊으셨는지 끝나고 나서 이제 여자들도 남자들만큼 파워풀하고 멋있다 이런 말들을 너무 해주셨었거든요. 아까 그 세 분이 합 맞춰서 여기서 할 때 와. 와 그 흑살 듣지 힘과 않았습니까? 에너지 막. 네. 와. 찬민 씨는 좀 어떠셨는지? 저는 그 평소에 사이먼 네. 그 심판 사이먼 부산 사람이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쌈디도 부산 출신이에요. 네, 사이먼 도미니. 네, 사이먼. 네. 그 심사위원이 옛날에는 볼펜 물고 그냥 따분한 아, 그런 예. 표정 많이 봤었는데 As a crossing guard because of my impeccable record. 저희가 하고 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아메리카 가틀란트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좋았다 그렇게 심사평 남기는 거 들어가지고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things I've seen in all the years I've been on America's. 아니 이게 더 놀라운 게 이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궁금한 게 저 퓰리처상이 그 퓰리처가 누구인가요? 조셉 퓰리처라고 조셉 퓰리처예요? 네, 미국의 이제 그 신문왕이라는 분이죠 옛날에. 네, 그래서 신문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놓고 언론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라고. 뭐하고 뭘로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예, 저는 이제 1992년도 4월 29일 날 LA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폭동이 있었거든요. 예. LA 폭동 사건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가 과속으로 잡혔는데 경찰들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여러 경찰들이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때린 것을 주변에 있는 백인이 이 비디오로 찍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네 경찰들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못 받았어요. 한 1년 전에 두순자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민자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편의점 운영하는 것인데 티네이저가 들어와서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주인이 티네이저하고 싸우다가 엄격결에 총을 꺼내서 이렇게 댔는데 그 총이 또 이 트리거가 너무 쉽게 되게끔 구조 변경된 총이라 가지고 그 총알이 나가서 그 티네이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렌지 주스 한 병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 헤드라인을 쓴 주류 언론들의 그 헤드라인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너무나 나쁜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폭동 때 이제 그게 축적된 그 울분이 한인들 가게로 번진 것 같습니다. Korean merchants who owned dozens of small shops in this block and were frequent targets as her dry cleaning business was literally carried away. 그런데 거기에 한인타운이 습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LA 타임스 스태프로 이제 일할 때인데 직원이 전부 다 합쳐서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거기서 한국말을 저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타운은 말이 안 통하니까 한인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걸 기록해서 알려줘야겠다. 주류 사회에. 어떤 아마 사진이 한번 이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육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한인 쇼핑센터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분들은 익명으로 나타나서 예, 한인들 가게를 돕자고 자기 총 가지고 나타나신 분들입니다. 예. 익명으로. 예, 처음에는 이거 가서 많이 좀 힘드셨겠는데요? 완전 멘붕이었죠. 예. 불면증 시달리고 심장 두근거리고 숨쉬기 어려워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릴 거라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성과가 낮으면 바로 해고거든요. 누군가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알아챌 거야. 무서운 거예요. 예,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슬라이드를 딱 열었는데 단어 하나를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쓰든 남들이 다 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남들이 다 웃을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지만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1년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올해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받아봐라. 되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예약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네. 뭐라고 상담을 해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마음하고 두 번째는 근데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마음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라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먹고 할 일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막 인터넷질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유퀴즈 보고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막 보고 있고 이제 이런다.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당신이 그렇게 먹는 거는 자꾸 당신 몸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서 살려고 먹는 거다. 그리고 자꾸 인터넷 가서 그렇게 보는 건 당신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곳이 필요해서 쉴 곳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마음이 애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몸과 당신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본인한테 친절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지? 그러지 말자.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들면서 여기까지, 나 괴롭히는 거 오늘 여기까지 그만해, 그만하자.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 강단사님 참. 그러면 참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갖고 있는 것만 계속 보면서 그것만 커져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방송을 그래도 꽤 할 때인데 매니저셨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다 좋은데 너는 카리스마가 없어. 야, 그런 것들, 야, 좀 봐봐. 이렇게 누구누구를 얘기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처럼 너도 좀 카리스마를 가져.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뭐 매니저 형님이시고 이제 뭐 또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서 전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갖고 싶지 않은 걸 왜 나한테 가지라고 그런 거야.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맞아 난 이게 부족해 해서 내가 가진 많은 장점들을 놔두고 또 다른 것들을 네. 찾아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아주 최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상단사님의 이야기가 저도 참 네. 너무 멋진 이야기다. 네. 네. 그분은 구글 소속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프리랜서예요? 네네네. 그럼 네. 혹시 받으시게요? 개인적으로도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분 다 영어로 하실 텐데요. 네.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그 미국인데 자기야. 그 미국이야. 그래도 뭐 혹시 구글 번역기로 안 됩니까? 요즘 잘 되던데. 헤이 조세프 나는 당신을 위해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다고요. 네. 네. 작년에 또 평가가 시작된다는 이메일이 왔어요. 올해 평가가 시작됩니다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제 힘들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여러분들 평가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더 힘들 거다. 여러분들 더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보석 같은 사람들이고 혹시라도 난 여기에 속하지 않아 부족해라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썼던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냈거든요. 예, 우물안 개구리 얘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 저의 묵은 어떤 고민을 모아서 썼던 글인데요. 한국에 살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하시죠. 넓은 세상을 봐라. 네, 넓은 세상으로 가겠다, 바다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간 건데.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니 사실 타지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더 작은 사회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인들 모여 있는 곳에서 한국 식당 가고 한국 교회 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 한국보다 더 작은 우물 안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여길 왜 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민들이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을까?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물안 개구리의 핵심은 우물 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개구리인 나를 버리고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바다 개구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개구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개구리가 어때서? 나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때서? 그런 거예요. 네, 개구리가 어때서? 그 순간부터 개구리인 것으로 행복하게 살자. 나는 개구리이고 개구리입니다. 난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글인데 그 글을 이제 구글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정말 수십 통의 이메일 답장들이 오면서 저도 개구리예요. 저도 개구리예요. 개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사실은 수석 디자이너님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힐링이 그죠? 되는. 힐링이 되죠. 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기님들과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물 안에서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내가 사는 것도 꼭 뭐 먼 대양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아니에요. 성공한 네. 겁니까? 네. 아유,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You kiss?